가세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엊그제 말이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말이죠. 취업을 했던 한일병원. 예,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항의하는 집회도 많이 가서 이 조민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리고 부산의전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의사 자격이 박탈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한일병원에서 나와서 또 다른 병원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깜짝 충격적이었죠. 우리 국민, 전 국민이 설마 했어요. 그런데 가로세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보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신천연합병원을 직접 가세연의 대표 김세희 대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후보도, 왜냐하면 시흥이면 경기도 지금 도지사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이 강용석 변호사는 자기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가봐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취재차 시흥에 있는 신천연합병원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조민은 의사 자격이 완전 의학전문대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박탈은 됐지만, 그러나 법원의 행정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지금 의사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업종에 의업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로서.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뭐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의술이라는 것은 인술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거는요, 그냥 단순 수술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게는 말이죠, 의술을 공부하는 의학도들에게는 전인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전인교육. 인성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것이 사실이냐, 이 제보가. 그래서 당연히 취재의 본능이죠. 당연히 방문했겠죠. 저한테도 방문했겠죠. 일반 시민들도 궁금해서 갈 수 있겠죠. 갔는데 가서 그 병원에서 조민 씨가 이 병원에 지금 재직 중인가를 확인하려던 차에 정말 우연하게 병원 내에서 조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희 대표도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거지. 조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취재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저 같아도 그냥 당연히 저는 더 질문을 했을 텐데, 그래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취재 방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고 뭐 하니까 바로 이제 식당에서인데, 병원 내 구내식당인데 찬반통을 다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역시 뭐 기자 출신은 아무래도 취재. 그렇지만 엉터리 가짜 어용 기자들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소리라든가 뭐 민중의 소리 또는 열린공감TV 이런 유튜브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범법행위를 그냥 떳떳하게 하잖아요. 백은종이나 이명수 같은 애들 보면은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부동산에서 왔다고 거짓말 치고서는 집에까지. 여기는 가택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택 침입까지 하면서, 주거 침입까지 하면서 함정 수사하고 취재하고 취조하고, 이런 것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의 취재 방식 아닙니까? 응징 취재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뭐 제도권에 있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또는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폭력 행사를 하고 문 걷어차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가세연의 취재 방식은요, 뭐 불법으로 녹취된 거 열린공감처럼 틀어놓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제가 봐도 우리 국민들이 이건 취재입니다. 현장 취재하다가 이해 당사자인 조민을 보고 언제부터 이곳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어떻게 한일병원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나갔는데 설마 집에서 자숙하고 있겠지. 그런데 병원에 취업해갖고, 그것도 연합병원이고 개인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 병원장이 뭐 이재명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재명의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정당한 취재 본능에 의해서 취재를 하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단하긴 해요. 대단해요. 그런 취재 본능, 열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말이죠, 김근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근식,
예,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래통합당의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이쪽으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4.15 총선 전에 그때 합류한 사람이 김근식이에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요. 안철수의 측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까지 측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통상 안철수의 측근으로 통하고요. 경남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남북관계에 굉장히 이 사람이 해박하다라고 해서 그쪽에 통일 분야 쪽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서도요. 얼마 전까지 통일위원장을 했어요. 통일위원장. 예? 이 통일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부처 장관들 중에서 통일부 장관은 서열 세 번째예요. 경제부총리 다음입니다. 모든 일반 장관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의 김근식 교수가 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가로세로한테 황색 언론이라고 저격을 했는데 이 황색 언론이라는 게 뭐냐면 선전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심, 흥미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선전적인 보도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황색 언론은 나쁜 말이에요. 찌라시다, 쓰레기 언론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비슷한 게 이제 옐로우 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황색 언론이라는 것은 어그로를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한 겁니다. 어디를? 가로세로를. 누가? 김근식이. 근데 이 김근식이 누구냐? 한마디로 가로세로하고는 그 결이 완전히 달라요. 가로세로는 친박근혜 성향입니다. 정치 이념이. 친박근혜 성향이고 그리고 완전히 반공주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반중 반공, 반북 이런 성향이 가로세로고요. 김근식 교수, 김근식 위원장, 예,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김근식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 주사파 출신입니다. NL 계열입니다. 주체사상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근식 이 사람이 가로세로랑 정치적 이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분은 한마디로 친북 성향입니다. NL 계열의 주사파 출신의 그 김근식 교수. 그래서 이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념이 극좌 성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 9학년 사건이라고 있죠. 구국학생연합이라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구국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사파의 그 산하 조직입니다. 임종석 주사파죠. 예, 그런 겁니다. 주사파의 산하 조직의 활동으로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 이 김근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통일 분야에 활동을 하느냐? 그도 그럴 만하게 저 사진 보시죠. 저기 2007년도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 관련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저 문성근 있죠. 아주 극좌의 문성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성근 바로 옆에서 서 있는 사람이 김근식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김정일과 악수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 부동자세를 하고 있죠. 눈을 앞으로 똑바로 뜨면서 부동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근식 씨가 말이죠. 아주 그 주사파 지하 조직을 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친북 성향을 드러낸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분이 이제 회고록에서 얘기했지만 그 NLL 포기 발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연평도 이쪽으로 여러분들 공동어로 수역을 북한하고 같이 공동어로 하자. 그래서 그쪽을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서 군사 긴장을 완화하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그게 노무현 정권의 또 하나의 그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죠. 노무현이. 네.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고 인권 대통령인데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NLL 포기 발언 아닙니까? 이것을 그 대통령 어록을 그러니까 대통령 역사적 산물이죠. 그거를 공개하자 말라. 그때 회의록을 공개하자 말자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 났죠. 이거 덮으려고. 그런데 그 외교부 장관, 노무현 때 외교부 장관 송민순 장관님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거 폭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거다.
어디 감히 우리 앞바다를 내주냐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 김근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NAL 포기 발언을 이 사람은 동조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연평 앞바다 그쪽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동 어로 수역으로 기획하자, 선정하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근식입니다. 여러분들 김근식 요즘에 국민의힘에 많이 얼굴 보이니까 상상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거 있으면 하나도 없어요. 저 사진 김근식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과거에 어떠한 발언했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지금의 김정은의 아버지 3대 세습의 가운데 이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김근식 이 주사파 출신의 경남대 교수이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이 김근식 씨 가로 세로를 저격하는 이 김근식 씨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한 인물의 죽음을 맞아 그의 생애를 돌아보고 인간적 소외에 젖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김정일에 대해서 한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 사람의 생애를 한번 소외에 되돌아보는 것도 젖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번 그 사람을 꿰뚫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김근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정일이 뭡니까? 3대 세습의 하나이고 원흉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공공의 적이고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핵을 최대한 개발했던 사람이 김정일이에요. 근데 이 김정일에 대해서 죽고 나서 이 사람을 한 인물의 죽음으로 시야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인간적 소외에 젖어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게 김근식이라는 사람의 실체예요. 정치적 이념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분노하게 하는 김대중의 햇빛 정책을 찬양 고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대북 정책을 말이죠. 굉장히 찬양 고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근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햇빛 정책이 좋으냐 나쁘냐를 차치하고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한마디로 지금의 북한의 핵 개발에 쓰여질 모든 자금을 퍼줬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예? 햇빛 정책 써갖고 지금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핵이다 라고 밖에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김근식이 지금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냈던 주사파 출신의 이 김근식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버젓이 들어와서 이 가로세로에 대해서 말이죠. 가로세로에 대해서 지금 황색 언론이다. 뭐 심지어 말이죠. 지금 이 조민을 취재한 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그 가로세로를 노골적으로 저격하면서 질타하고 있는데 가로세로와 여러분들 김근식 씨와의 이 정치적 이념적 성향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대로 노골적으로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김근식 교수 아니 김근식 위원장 김근식 전 의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가로세로의 이 취재를 타박하기 전에 조민 씨 조국 일가족 범죄가 어떤 범죄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민 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부딪히는 직업이 의사인데 그 엄중한 의사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진료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취재 본능을 가지고 취재원이 그 당사자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3지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은요, 무례하기보다는요, 알 권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취재가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조민 씨나 조국이, 가세연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고소고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도 고발하는데 했겠지요. 객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세연의 이러한 취재에 대해서는 저격을 하고, 황색 언론이니 뭐 이렇게 비하 폄하하면서 어떻게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의 검찰총장의 집을 무단으로 주거 침입하면서 취재했던 서울의 소리 더 나아가서 백은종 이명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열린공감 민중의 소리 거론조차 없어요. 거기야말로 황색 옐로 언론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그러한 지적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모든 언론이나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자중자애 시킨다면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정작 김근식 전 의원,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라면 최소한 전제적으로 문제 삼고 지적을 당연히 해야 되는 채널들은 놔두고 지금 자유우파 쪽에서 나름대로 스피커가 커진 가로세로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어떠한 치명적으로 그리고 거론하기 그냥 단순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황색 언론이 뭡니까? 쓰레기 언론이라는 거잖아요. 찌라시라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앞으로 이러한 것은 형평성 있게 본인이 주사파 출신이고 본인이 친북 성향이고 본인이 극좌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당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